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드릴 IM 피부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초아 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이런 흑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PD님, 혹시 흑자라는 색소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검버섯처럼 동그란 그런 색소 병변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이게 자외선에서 생기는 흔한 색소 질환이에요. 근데 주근깨보다는 크기가 더 커요. 그리고 검버섯처럼 튀어나오지 않고 좀 평평한 이런 류의 색소를 흑자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 많은 분들에게 주로 생기지만 나이 어린 분들도 생길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색소 질환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흑자가 있으면 얼굴이 되게 지저분해 보일 것 같은데 쉽게 이게 제거가 될까요? 쉽게 제거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얼룩덜룩 색소가 남아서 재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치료하다 보면 색소가 좀 더 진해지는 과색소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흑자가 왜 치료가 까다로운 걸까요? 흑자의 경우 다른 색소와는 다르게 조직 검사를 해보면 표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곤봉 모양으로 진피 쪽으로 깊게 파고드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로 제거를 하더라도 쉽게 재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깊게 제거를 하게 되면 흉터가 남기 때문에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흑자는 이게 주근깨나 검버섯처럼 단순 색소 하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노화 현상 때문에 피부가 막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색소의 표현형이라서 정말 치료가 이게 까다로운 게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게다가 흑자 주변에는 혈관도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흑자 치료 중에 이런 혈관을 건드리면은 이게 부작용도 생겨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시술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단순 흑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김이랑 같이 얽히설키 설켜 있는 경우도 많아서 정말 치료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장님, 인터넷에 흑자 치료라고 검색을 하면 리판 레이저가 되게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레이저일까요? 리판 레이저는 가장 최근에 흑자 치료용으로 개발된 레이저입니다. 532나노미터의 엔디아그 파장을 이용한 레이저이고요. 이 파장의 레이저는 색소에 대한 흡수도가 높아서 기존의 색소 치료 레이저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장비입니다. 하지만 혈관에 대한 흡수도도 높기 때문에 색소를 치료할 때 혈관을 건드릴 수 있어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자, 그럼 초 원장님, 우리 리판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컨택 쿨링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흑자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시술하다가 이 혈관을 건드리면은 오히려 시술에 색소가 진해지는 과색소가 발생하게 돼요. 그럴 때 이 리판 레이저 장점인 컨택 쿨링, 저희가 VSLS라고 하는 혈관 구제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결국 리판 레이저의 핸드피스가 아주 차갑게 쿨링이 되면은 피부가 보호가 돼요. 그러면서 흑자 주변의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부작용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차가워지니까 에너지도 높일 수 있어서 아까 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색소들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쿨링 시스템 이외에 리판 레이저의 다른 장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으로 오토덤이라는 기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흑자 색소의 좌표만을 인식한다는 건데, 이러면 당연히 정확한 시술도 할 수 있는데, 또 좋은 점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빈틈없이 딱 그 병변의 색소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술 시의 통증은 또 어떤가요? 우선 제가 받아봤을 때는 기존의 흑자 레이저들에 비해서는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때 레이저 핸드피스가 일단 피부에 닿았을 때 매우 차가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덕분에 통증이 많이 반감되었고요. 또 시술 시간도 정말 짧아서 아프다 느끼기 시작하면 금방 끝나버려서 개인적으로는 마취 없이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술 후의 관리나 주의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리판 레이저는 다른 레이저와 좀 달리 흑자의 색소가 수분 밴드에 붙어서 떨어져 나가면서 탈락되는 그런 원리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술 후에 붙여드리는 그런 수분 밴드가 2주 동안 얼마나 안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적으로 최근 환자분이셨는데 똑같은 흑자 병변이 얼굴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정말 2주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오하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제거됐고요. 그 밑에 병변도 도중에 한번 떨어지셨대요, 샤워하다가. 그랬더니 약간 좀 얼룩덜룩하게 색소가 남아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시술에 붙여드리는 걸 철저하게 2주 동안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단단하게 붙으려면은 시술 후에 저희가 붙여드리는 수분밴드를 100초 정도 손바닥으로 이렇게 온기 있게 눌러주시면 좀 더 단단하게 붙고요. 그다음 좀 불편하시겠지만 2주 정도는 세수하거나 로션 바를 때 이렇게 막 문지르지 마시고, 우리 고양이 세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톡톡 이렇게 세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게 땀나는 운동하면은 당연히 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땀나는 운동 2주 정도 자제해 주시고요. 이게 아주 드물긴 한데 수분밴드에 자극이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빨개지면서 가려울 수 있어서 막 떼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떼지 마시고 시술하신 의사 선생님께 전화하셔서 좀 상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시술 후 붉은 자국은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피부에 속살이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발라주셔야 하고요. 또 피부 장벽이 아직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세안은 피해주시고 보습제를 충분히 도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흑자가 한 번에 100% 해결되고 재발이 전혀 안 되는 이런 만능 시술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지금 보여드린 증례처럼 재발 없이 한 번에 깨끗하게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재발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치료해주면 재발률은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시술 후에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드물지만 과색소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리판 레이저는 절대로 전지전능한 레이저는 아닙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게 기미 활성도가 높은 그 병변 위에 있는 흑자들은 리판 레이저로 제거가 돼봤자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드물지만 더 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항상 리판 레이저 시술 후에 기미 치료 이어서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판 레이저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리판 레이저의 최대 단점은 가격입니다. 시술 시마다 이제 소모가 되는 사파이어 쿨링 팁을 사용하게 되는데 팁 가격이 매우 사악합니다. 그래서 시술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팁 단가를 많이 낮추어주면 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리판 레이저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정말 많은 학회에서 흑자 치료에 대한 많은 강의를 했었어요. 다양한 흑자 병변에 맞춤형 복합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한 번의 제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남아있는 색소 병변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가끔 드물지만 재발되는 경우의 치료를 위해서도 이러한 리판 레이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리판 레이저가 아주 좋은 장비인 것은 맞지만 효과적인 흑자 치료를 위해서는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